87회 전산세무 1급 87회 법인세 실무고요. 서강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동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의 사업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의 사업연도 세무조정하시오. 자, 1번. 다음에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이고 취득 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 운반비가 얼마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시운전비라고 하지. 시운전비. 그지? 시운전비. 그전에는 보통 취득원가에 그 금액들이 다 포함해서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여러분 취득가에 1억 4천만 원에는 무슨 비용 제외? 부대 비용 제외니까 요 200만 원 시운전비도 무슨 원가에?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돼요. 나름대로 함정을 준 거예요. 함정을. 그쵸? 취득원가가 이제 1억 4,200만 원 되는 거고 전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5천만 원이고 내용연수 5년 경비 구분하고 업종은 제조고 상각방법은 정률법이고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전기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다.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상각분액이니까 저번 연도에 한도 초과한 금액이 196만 8,500원 있는 거지. 그지? 단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이번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5천만 원. 전년도도 5천만 원. 이번 연도도 5천만 원. 그럼 일단은 법인조정 탭에 고정자산 등록하셔서 기계장치니까 206번 자산코드는 1번 자산명은 그냥 기계장치 취득 연원일은 2020년 4월 25일 기계장치는 그 외 유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고 상각방법은 정률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기초가액은 1억 4천이 아니라 1억 4,200만 원 적어줘야 되죠. 시운전비 200만 원 포함해서 전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5천. 4번 단기증 취득 및 단기증가 없고 단기감소 없고 6번은 전기즉상각 의제 7번은 단기즉상각 의제인데 6번 전기즉상각 의제는 정액법에서만 넣는 거야. 정액법에서만. 아예 넣지 못하게 돼 있죠. 그지? 7번 단기즉상각 의제 없고요. 전기말 부인한 누계액이 2번 자료에 196만 8,500원 있고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은 없고 상각 계산금액은 9,396만 8,500원입니다. 페이지는 164페이지. 내용연수는 5년. 그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4,237만 9,793원이고 그만큼 회사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회사는 사용자 수정 눌러서 얼마를? 5천만 원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500번 때 제조원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종은 보통 시험에서는 업종 코드가 나오거든. 업종 코드 없는 경우는 안 넣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 업종 코드가 없으면.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가셔서 상단에 뭐하기? 불러오기. 이해하시고 여기는 우리가 뭐 추가로 입력할 건 없죠. 참고로 보면 22번에 단기상각 시인범위액이 4,237만 9,793원인데 회사가 5천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762만 207원만큼 또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762만 207원 송급 불산입 유보 발생했다가 다음 만약에 차기 이후 연도에 그지 시인부족에 발생하면 시인부족의 범위 내에서 송금산입 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아, 거기 또 까먹었구나. 여기는 그냥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는 들어가셔서 그냥 불러오게 하고 그냥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자산별로 예, 뭐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상각 범위액, 송금 계상액, 상각 부인액을 예, 보여주는 거예요. 자산별로 다 묶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에 입력된 내용이다. 예,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단 세무조정 시 같은 소득 처분인 경우에도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한다. 그러면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의 예, 중간 정도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가셔서 예, 상단에 뭐하기? 불러오기. 엔터를 쭉 쳐주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오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중 제조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있으면 불러와요. 확인하시고 송금 불산입 표시에 클릭해보면 예, 0번은 송금 산입, 1번은 송금 불산입이고 송금 산입일 때는 굳이 여기다 0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분사 건물 정착 토지에 대한 취득세래.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과 원가 처리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에 들어가는 거잖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예, 결과치로서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의무로 내는 거고 제조부서에 사용하는 화물차 자동차세도 의무로 내는 거고 재산분 주민세도 의무로 내는 거고요. 증권거래세도 의무로 내는 거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연체료는 돈이 없어서 못 낸 걸로 봐서 송금 인정이 됩니다. 가산금이라고 나오면 송금 인정이 안 되고 마케팅부서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은 의무 불이행이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에요. 6점짜리 문제에 지금 송금 불산입 3개잖아. 그지? 그 하나에 2점씩이라는 얘기네. 그지?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네, 각각 넣어줘야 되니까 첫 번째 토지분 취등록세 450만 원은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법인세 여기는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라고 안 나오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나왔죠. 내가 직접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라고 입력해도 상관없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라 해도 상관없고 시험에서는 어차피 과목은 이거 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채점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89만 원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에 줄이고 속도 위반 과태료는 과목이 안 뜰 거예요. 여기. 그럼 우리가 무슨 입력? 직접 입력 과목란에다가 예, 속도 위반 과태료 속도 위반 과태료 6만 원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이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3번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등 평가 차등이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각 계정 과목별로 하시오. 다 이번 연도에 발생한 거네. 그지?
그럼 전기 이전에 평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년도에 평가했으면, 그지? 장부상 적용 환율을 전년도 기말 환율로 넣어주셔야 돼. 장부상 환율을. 전년도에 장부상 환율을 기말 환율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지? 평가 신고한 경우는. 장기 차입금하고 단기 차입금은 N하네, N하고, 출제자가 그래도 해놨네, 그지? 1엔당 8원, 1엔당 19원, 뭐 1엔당 10원, 이렇게 해놨죠, 그지? 만약에 뭐 100엔당 1000원 이렇게 나오면 1엔당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 외화 보통예금 나왔고,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현재의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정하게 신고하였고,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 발생일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했다는 얘기야, 결산 때.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 장부가액은 지금 12월 30일에 장부가액 얘기하는 거야. 발생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게 장부가액으로 발생 당시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 차입금이 2천만 원에 1엔당 8원이잖아, 그지?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1엔당 8원 해봐. 2천만 원 곱하기 1엔당 8원 하면 1억 6천만 원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장부가액도 얼마고 발생 당시 장부가액도 1억 6천만 원이고 결산 때도 회사가 그냥 얼마로 1억 6천만 원 그대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산이익과 환산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즉 결산 시 장부가액, 이거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원가 평가 이런 표현 씁니다. 예, 장부가액 평가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저번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뭐라고 나왔어요? 회사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장부가액에 있는 금액 그대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야. 장부가액에 있는 금액 그대로 평가했으니까 환산이익도 환산손실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번에는 그지 장부가액은 발생일 환율로, 그러니까 장부가액이나 발생 당시의 장부가액이나 지금은 같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신고는 기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됐고, 그럼 우리 여기까지 됐죠?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과목별 세무조정의 밑에서 세 번째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가 들어가셔서 예, 여기는 외화 자산, 밑에는 외화 부채, 예, 외화 자산에 대한 종류. 외화 보통예금 하나 있네, 그지? F2 눌러서 달러니까 미국. 외화 금액은 60만 달러. 2021년 7월 1일 예, 발생 당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 그래서 지금 장부가액이 6억 원인 거죠, 그지? 예, 장부가액이 6억 원이고 기말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니까 세법상 평가액은 7억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이 증가를 해야 되니까 세법상 환산이익을 1억 2천만 원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화 종류 부채는 F2 눌러서 1번 N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2천만 엔.
적용 환율은 발생 당시 8원이니까 장부가액, 발생 당시 장부가액은 1억 6천만 원이고 기말 환율은 1엔당 10원이니까 세법상 평가액은 2억 원. 4천만 원의 부채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4천만 원만큼 무슨 손실? 한산? 손실 잡았다는 얘기고 단기 차입금도 F2 눌러서 1번 3천만 N이고 발생 당시 환율은 1엔당 9원이라서 발생 당시 장부가액은 2억 7천 기말 매매 기준율은 1엔당 10원이라서 세법상 평가액은 3억 3천만 원의 부채가 증가해야 되니까 3천만 원만큼 한산 손실이 나온 거지. 그럼 한산 이익은 얼마고? 1억 2천만 원이고 한산 손실은 얼마고? 7천만 원이니까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질가 보시면 한산 이익이 5천만 원 잡혀 있는 거야. 퉁쳐서. 그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외화 보통예금 외화 보통예금은 60만 달러 60만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면 그지? 발생 당시 장부가액은 6억 세법상 평가액은 7억 2천 그래서 세법은 한산이익을 1억 2천만 원 잡았다 이런 얘기고 회사는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회사 평가액은 장부가액 그대로 6억 즉 회사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회사 환산 손익과 세법상 환산 손익을 비교하면 된다. 그지? 그럼 회사가 세법보다 환산 이익을 1억 2천만 원 덜 잡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환산 이익 과속 1억 2천만 원이고 그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을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환산 이익을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환산 이익을 안 잡은 거니까, 그지? 여기까지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외화 자산 등 평가 차등의 조정 명세를 입력하면 장부가액하고 세법상 평가액은 나와요. 그지? 그지? 나오니까 우리가 무슨 평가액만 계산해서 회사 평가액만 계산해서 그 금액과 세법상 한산 손익을 비교해서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환율조정차 대등 갑지에 3번 합회상 외화자산 부채 평가 손익에 동그라미 3번 회사 손익금 계산액에 여기도 환산 손익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회사 평가액하고 회사 한산 손익도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지? 두 번째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2천만 N이고 장기 차입금은 장부가액이 1억 6천 1억 6천만 원 세법상 평가액이 2억
그래서 한산 손실, 부채가 증가하니까 한산 손실을 4천만 원, 세법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회사는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를 한 거잖아, 그지? 회사 평가액은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지? 그러면 세무조정은 회사 환산 손익과 세법상 환산 손익을 비교하면 회사가 환산 손익을 4천만 원 덜 잡은 거지, 그지? 환산 손익이 이제 아니지, 환산 손실, 그지? 환산 손실 4천만 원 가소. 적게 잡은 만큼 환산 손실 비용을 더 인식해줘야 되니까 무슨 산이? 송금산이 유보 발생이고요. 단기 차입금도 마저 해볼게요. 오늘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리네. 단기 차입금 3천만 원에는 장부가액이 2억 7천. 2억 7천만 원이고, 세법상 평가액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환산 손실 3천만 원 인식을 했는데, 회사 평가액은 장부가액 그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장부가액 그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회사 환산 손익과 세법상 환산 손익 비교하면 회사가 세법보다 환산 손실 3천만 원 덜 잡은 거잖아, 비용을. 그러니까 환산 손실 3천만 원 가속예상, 송금산 유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아직 필기 마저 못하신 분 마저 하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그럼 환율 조정차 대등에 회사 손익금 계산액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지?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지?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누르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 그렇구나. 5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한산이익 가서 1억 2천만 원은 무슨 산입? 입금 산입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금 산입에다가 환산이라고 치면 감옥이 다 안 나오죠, 그지? 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접 입력 클릭하시고 감옥란에다가 환산이익 가서 1억 2천만 원은 유보 발생이고, 장기 차입금하고 단기 차입금은 환산 손실 가소. 환산 손실 가소. 장기 차입금은 4천만 원. 4천만 원. 송금산 유보 발생이고, 환산 손실 가소. 단기 차입금은 3천만 원. 환산 손실 유보 발생이고. 시험에서는 과목을 채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는 있어야 돼. 거기에 맞춰서 적어주셔야 돼. 이해 갈까요? 있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며 당 문제의 내용의 세무 조정 사항은 2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2번, 그러니까 지금 1번의 세무 조정 내용이 2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에 입금사님이나 송금사님 쪽에는 앞에 1번에 대한 세무조정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법인세 가표및 세액조정 계산서상 차감한 소득금액은 여기 금액이 앞에 있는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 금액이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세무상 이월교 수령금 나와 있고 전부 다 공제 가능하죠. 그지? 2009년 이후 거는 10년간, 2020년 이후 거는 15년간 2월 공제니까 다 공제 가능하고요. 감옥별 세무조정에 기부금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감옥별 세무조정에 기부금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뭐하기? 불러오기. 예, 불러오시면 전부 다 지정기부금으로 불러옵니다. 근데 우리 이재민 구호금품은 무슨 기부금? 법정기부금 1번, 불우유독해성금은 지정기부금 2번, 사립대학교 장학금, 우리 대학교 등의 교육비,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로 지출하면 법정기부금이에요. 법정기부금. 참고로 하면 학교 등의 교육비, 대학교 등이지? 대학교 등의 교육비,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이고 대학 병원 등의 교육비, 시설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 기부금이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이에요. 참고로. 대학교 등의 교육비,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대학병원 등의 교육비, 시설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 사립대학교 장학금은 무슨 기부금? 법정 기부금이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사립대학교 장학금 법정 기부금 선택해 주시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 5월 1일 이재민 구호금품을 보니까 어원기부금이 얼마가 있어요? 200만 원 있고 어원기부금 200만 원은 만기가 내년이니까 내년에 현금으로 결제될 때 그지? 그때 송금 인정이 되는 거야? 기부금 인정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재민 구호금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꿔줘야 돼? 800만 원 바꿔줘야 되죠? 그지? 800만 원 바꿔주고 시험에서는 어원기부금은 입력하지 않아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어. 여기 기부금 명세서에. 근데 원래 법정 서식에는 그 어원기부금
어음기부금이나 미지급 기부금도 그 밖에 기부금으로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입력해도 채점만에 상관이 없고 어음기부금. 입력하지 않아도 채점에 상관이 없다. 네, 그 밖에 기부금 가셔서 5월 1일 이재민 구호금품 200만 원 기본에다가 참고로 그냥 뭐 이거 지금 안 적는다고 채점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누르면 비지정 기부금 이 200만 원은 어음에 대한 거죠. 그지? 그래서 감옥란에다가 어음 지급 기부금 200만 원 요거 발생 됐을까요? 됐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이 앞에서 다 하고 나서 실제 실무라면 여기 세로 블록이 있죠. 세로 블록이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원칙은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에서 이렇게 단기순이익하고 입금산입하고 송금산입을 준다는 거지. 우리 기준소득금액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무슨 버튼 누르고 수정 버튼 누르고 단기순이익에다가 2억 근데 입금산입이 1,000만 원 있는데 이 1,000만 원은 앞에서 지금 어음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이잖아. 그지? 그럼 어음기부금 200만 원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가산해주면 입금산입이 송금불산입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 되는 거고 송금산입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얼마? 1,200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기부금 합계는 법정기부금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기부금 800만 원 사립학교 법정기부금 500만 원 불이웃돕기 1,5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으면 수정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슨 금 조정? 기부금 조정. 기부금 조정에 입력하는 건 세 가지예요. 2월 교통금. 2월 교통금이 얼마지? 3번 자료에 보시면. 아, 여기 다 나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 2월 교통금도 있고 2월 기부금도 있네. 2월 교통금 2014년도 거는 10년간 2월 공제, 2020년도 거는 15년간 2월 공제다 보니까 다 합치면 2,500만 원. 2,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면 기부금 2월행 명세 있어요. 2월 교통금 2,500만 원 넣고 나서 하단에 5번 기부금 2월행 명세 가셔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는 거야. 그지? 우리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몇 년간 2월 공제? 10년간 2월 공제. 10년간 2월 공제. 그래서 기부금 2월에 명세 가져서 합계연도에다가 2014년도 법정기부금은 1번, 지정기부금은 2번. 2번 200만 원. 그 다음 그 밑에다가 2020년도 지정기부금 2번 금액이 100만 원. 한도 초과액을 넣고 여기에 넣고 이 한도 초과액이 송금산입이 되는지 여부는 법정기부금일 때는 5번 2월 전액적 송금산입액을 지정기부금일 때는 15번 2월 전액적 송금산입액을 보면 되는데 2월 전액적 송금산입액이 얼마 돼 있어요? 300만 원 나오면 그 금액을 해당 연도 무슨 추인액에 송금 추인액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발생한 것부터 2014년도 거 200만 원 그 다음 2020년도 거 100만 원 넣어주시고 저장 버튼 됐을까요? 이게 작년 거 문제 거 이게 87회가 작년 건가? 작년 건가 재작년 거 작년 거 같은데 작년 거 재작년 거 근데 이 바뀐 지가 이게 10년간 2월 공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이게 시험에 2013년이 나왔었던 것 같아. 2013년이. 근데 2013년도 이후에 기부금만 10년간 2월 공제라는 거 이거 적어놔야 될 것 같아. 이거.
왜냐면 함정으로 2012년도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지? 어? 함정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높은데 참고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2013년 이후의 기부금만 10년간 이후 공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5번. 서강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정규직 근로자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2020년도 사업연도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020년도 사업연도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제 올해부터 충족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액공제 조정명 3번은 세액공제 탭과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을 각각 작성할 거. 직전 가세연도 대비해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청년 등은 2.5명, 청년 외에는 4명이 증가를 했대요. 근데 이게 우리 자세하게 배운 부분 아닌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법에 있는 내용, 조특법에 있는 내용 갖다가 붙여놓은 건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의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래 작년까지가 기한이었는데 또 이게 1년간 늘어났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속하는 가세연도까지 기간 중 해당 가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 수가 직전 가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가세연도와 해당 가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중소기업은 몇 년? 2년. 만약에 이번 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치면 이번 연도 이후에 그지 2년간 더 고용을 증대시켰다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는 날에 속하는 가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나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라고 표현한대요. 여기 3명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 400만 원. 중견기업은 1명당 800만 원. 중소기업은 1명당 얼마?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1명당 얼마? 1,1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인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는 얼마? 1,200만 원. 우리 회사의 그 회사 등록에 가보니까 우리 회사 주소가 인천광역시로 돼 있어요. 지금 문제 주소가. 수도권이죠. 수도권. 그러니까 1,100만 원. 수도권이 아닐 때는 1,200만 원씩 1명당. 이거 하고 여기 이제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거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에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은 450,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면 700, 수도권 바뀌면 770만 원씩 공제해 준대. 세액공제.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가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가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가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가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가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는 감소한 가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증가해서 그지 무슨 공제받았는데 세액 공제받았는데 다시 그 이후에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다면 다시 공제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따지면.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냐면 법인조정 탭에 공제감면 세액조정 2에 가시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있어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가셔서 세액공제 1. 세액공제 1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나왔는데 이게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다른 세액공제에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예,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여기 아니구나. 그 밑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있어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클릭하시고 F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클릭하시고 F4 우리는 수도권 내요 수도권 밖이에요? 수도권 내요 수도권 내 그지? 인천이라서 청년 등이 몇 명? 2.5명 1,100만 원씩 청년 등 아닌 건 몇 명? 4명 700만 원씩 그리고 수도권인지 수도권 아닌지를 볼 때는 우리 아까처럼 어디 가야 돼? 우리 무슨 등록? 회계관리 회사 등록 가셔서 주소를 봐야 돼. 사업장 주소를. 이해 갔을까요? 일단 서울하고 경기, 그러니까 5대 강역시. 아니, 강역시도 수도권에 들어가나? 그러고 보니까. 아닌가?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가 그러면 저기 수도권인가? 서울하고 경기도. 서울, 인천, 경기도. 응? 일단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 참고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그래서 우리 만약에 지금 문제가 나오면 그지 우리 회사 등록 가서 회사 등록 가서 사업장 주소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있어요?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가셔서 구본에서 F2 눌러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년도 단기분이 아까 얼마였지? 5,550만 원 단기분 5,550만 원 넣고 엔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뭐 최저한세라든가 법인세, 가평세, 세액조정계획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87에 대한 법인세 실무는 끝났어요.